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리플이 결국 암호화폐 준비자산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상원 루미스 의원은 새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에는 리플과 솔라나가 빠진 상태입니다. 리플이 포함되었던 준비자산 법안 통과가 실패하자 암호화폐 준비자산 법안을 재통과시키기 위해 가감하게 리플을 제외한 거죠. 리플의 준비자산 통과 실패 소식과 트럼프의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향한 무역 전쟁 우려감으로 리플을 포함해 코인 시장이 박살났다가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했죠. 하지만 한 달이 유예됐을 뿐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해 리플에게 남은 ETF 승인 일정과 함께 리플 홀더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아니 알고 계셔야만 하는 ETF 코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플 홀더로서 트럼프의 무역 전쟁 이슈는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지인들과 대화할 때 아는 척할 수 있는 트럼프 무역 전쟁 이슈 빠르고 재밌게 2분 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하고 무역 전쟁 이슈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한국 시간 기준 새벽간 극적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와는 한 달 유예를 시켰죠. 하지만 중국과는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 때문이죠.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의 항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게 되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런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에 의해 완공되고 미국에 의해 중립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 파나마 운하는 2017년 중국으로부터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습니다. 1,500조 원을 받은 거죠. 어마어마하죠. 파나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준 중국말을 더 들을 수밖에 없고 미국보다 중국말을 더 잘 듣게 되었습니다. 최초 파나마 운하를 완공시키고 처음에 도와준 건 미국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4일 새벽간 인터뷰에서 캐나다, 멕시코와는 대화가 잘 진행됐다. 그런데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그들이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한판하고 싶어 한다면 상관없다, 한 달까지 할 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판 하고 싶으면 한판 할 거다. 그리고 중국과는 대화가 안 되고 있고 중국은 파나마 운하 운영과 간섭을 멈춰야 하며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펜타닐에 대한 조치도 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대놓고 겨냥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한 달이 유예됐습니다. 그러나 중국과는 대화 진전이 아예 없었고 정말 큰 사안 파나마 운하 운영과 펜타닐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리플에게 대입시키면 리플의 지금 반등은 무역 전쟁 한 달 유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긴 한데 확실하게 무역 전쟁 이슈가 마무리되진 않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역 전쟁 이슈에 대한 우려감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우리가 확인하고 신경 써야 될 건 여기에 있습니다. 리플의 암호화폐 준비자산 법안은 실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다시 신청하기는 어렵겠죠. 명분도 없으니까요. 다행인 건 리플의 암호화폐 준비자산 실패 악재를 무역 전쟁과 함께 하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로 나왔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머리 아팠을 텐데 말이죠. 리플에게 있어 악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한 달 유예도 됐겠다. 리플 홀더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ETF 승인권에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위즈덤트리, 프로쉐어즈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ETF를 신청한 그레이스케일, 코인세어스, 21쉐어즈 그리고 2025년 1월 22일 가장 최근에 신청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렉스세어스까지 총 8개 자산운용사로부터 ETF가 신청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준비 자산으로 리플이 거절되고 재신청되지 않은 건 안타깝지만 미국에서만 총 8개의 자산 운용사가 리플을 가만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와 금융기관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극소수죠. 그런데 블랙록을 포함해 자산 운용사들은 리플을 포함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규제를 바꿀 수는 없었고 규제를 피해갈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게 바로 ETF죠. 물론 승인 자체가 까다롭긴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ETF만 승인되면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리플도 이제 ETF가 승인만 된다면 금융기관들의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거고 리플은 만원, 15,000원, 10달러를 향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정말로 리플 ETF 승인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 알트코인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너무 담고 싶어 하죠. 블랙록은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로 이미 운용 자산이 1경 5천조 원이 넘은 지 오래입니다. 어떤 금액인지 감도 안 오시죠? 저도 도저히 감이 안 와요. 그리고 RWA 코인과 디파이 코인, 특화 펀드, 비들 펀드를 출시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름값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미 운용 자산이 1조 원 가까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블랙록이 리플을 매수한다면 리플의 현재 가격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블랙록이 도대체 어떤 코인을 매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뭘 샀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최근에 어떤 코인을 샀는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록이 가장 최근 날짜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도대체 어떤 코인을 많이 매수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ETF의 영향 때문에 꾸준히 매수하고 있었던 블랙록입니다. 그런데 1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던 코인을 블랙록이 미친듯이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4일 동안 약 1천억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미친거죠 그냥. 이렇게 블랙록은 어떤 코인을 한번 매수했다 하면, 아니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한번 매수했다 하면 몇억 원, 몇십억 원이 아니라 몇천억 원, 몇 조 이상을 순식간에 매수해버립니다. 해당 코인 제가 구독자분들께만 어떤 코인인지 영상 뒤에서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코인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 트럼프의 코인 지갑을 항상 추적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2월 들어서서 무슨 코인을 많이 매수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최근에 출시한 트럼프 민코인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트럼프 지갑을 확인하고 저는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트럼프도 1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던 코인을 2월 들어서서 미친듯이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돈이 무지무지 많지만 블랙록처럼 미친듯이 많지는 않습니다. 즉 블랙록처럼 몇천억 원 단위를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0억 원 정도 해당 코인을 새롭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실수가 나옵니다. 해당 ETF 신청 리스트 지표 확인하는 것을 깜빡하고 있었고, 최근에 7개 코인 ETF를 신청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렉스세어스 이후로는 암호화폐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나 ETF 코인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ETF를 신청하는 코인 리스트 지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친듯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렉스세어스는 리플뿐만 아니라 봉크, 도지,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까지 신청하며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ETF 신청 리스트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리플과 솔라나에 대한 ETF도 작년에 이미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즉 여기에 있는 코인은 리플과 솔라나가 아니라는 거죠. 리플은 ETF 신청 이후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500% 이상 상승할 수 있었고, 솔라나도 ETF 신청 이후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1000% 이상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코인이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데 블랙록이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블랙록이 2월 들어서서 1천억 원 이상 매수한 코인입니다. 그런 코인을 트럼프도 2월 들어서서 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열받는 건 이 코인 그레이스케일이 ETF를 신청하였습니다. 지들끼리 또 북치고 장구치고 돈 복사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 된 코인이니까 당연히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데 아직 소문이 안 퍼져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블랙록과 트럼프의 영향 때문인지 살짝 상승은 했습니다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코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고마운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차트 사신 코인 이름 안 가려진 거 바로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리플 홀더분들 정말 큰 행운 만나신 겁니다. 이 영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만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정말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공개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돈 복사하실 분들만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블랙록이 2월에만 1천억 원 이상 매수했고 트럼프도 100억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이 지들끼리만 또 돈 복사하려고 ETF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은 돈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주식시장보다 더 심하죠. 주식시장은 재무제표라는 뚜렷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은 그런 게 없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왜 상승하고 왜 하락하는지 잘 몰라요. 사실 저도 뚜렷하게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집과 아집을 부리면 도태됩니다. 트럼프가 매수했대, 블랙록이 매수했대, 그러면 그냥 매수하면 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 의심할 수도 없어요. 블랙록이 매수했고 트럼프가 매수했는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ETF까지 신청한 코인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리플만큼 상승할,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는 리플보다 더 상승할 코인, 어떤 코인인지 이름이라도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코인인지 바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코인 매수하면 얼마나 많이 매수했을 거고 혼자서 먹으면 또 얼마나 먹겠습니까?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똑똑해서 알아낸 코인도 아니고 부지런해서 알아낸 코인입니다. 구독자 분들께는 해당 코인 공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어떤 코인인지 바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